반갑습니다. 네. 자, 보시. 제가 아까 강의 시작하기 전에 대구에 지금 어제 35도 나갔다 그랬죠? 지금이 언젠데 35도가 뭡니까?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이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말이죠, 이 지금 말이죠, 신앙의 행위를 인간들 스스로가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 아닙니까? 이런 사회적 현상이 말이죠, 인류를 지금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이 말이죠.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이 위험들을 우리는 뭐로 해결해야 되는가 하면요, 언사상 이런 것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해결할 그 가장 기본적 이념과 사상을 우리 소타단 대중관계에서는 제시해 주셨거든요. 이것이 대한 믿음, 이게 확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못하면 어디로 흐릅니까? 끝으로 흐르지요. 끝으로 흘러버려요. 그래서 믿음의 주체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말이죠, 우리 송적벽 선지님이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러지만도 이번가면요, 신에 대한 믿음에 대한 중요성이 어디다가 중점을 두냐에 따라 가지고 송적벽이 되느냐, 송적벽이 되지 않느냐, 이 두 가지가 결정났죠. 이 장에서 안 그럽니까? 결정나버린 거예요. 자, 이것이 그래서 뭐가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자 이렇게 이제 이제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것을 지금 하면서 요새요, 우리 교단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현상들이 이제 그게 뭔가 하면요, 지금 우리 제가 출가들이 이제 몇 사람 모여져 가지고 지금 형성되어 있는 이제 그 카톡 방이 있어요. 근데 원마당이라고 아주 230명 정도 이제 제가 출가들이 모여갖고 이제 거기에 이제 올라오는 글들을 제가 이제 계속 접하고 그러고 이제 있습니다. 자, 접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요즘 제기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원마당에서 제기되는 카톡방에서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요, 이 교리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돼요. 문제 제기가 지금 되는 거예요. 교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가 하면요, 전에 제가 교리도 할 때요, 교리도 제가 다 이제 했어요. 최초의 교리도가 된 데는 어디고, 두 번째 나타난 교리도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자, 그거 다 잊었죠. 불교 정절, 그것이 대종사님 마지막 손본 교리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리도는 어디에 나온다 그랬습니까? 지금의 마지막 교리도 원불교 교전, 네? 마지막 지금과 같은 교리도로 바뀐다 이 말이죠. 그러면 불교 정정 교리도 하고요, 이 지금 원불교 교전의 교리도는요 상당히 달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 계시는 분들 어디에 더 믿음이 갑니까? 그런데 원마당에서 제시되는 지금 제기되는 문제를 보면 말이죠,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요, 계속 지금 말이죠, 불교 정전의 교리도로 가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지금 말이죠,
지금 원불교 교리도에 아주, 그래서 제가 대종경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교단에 교서가 몇 개 있다 그랬죠? 7대 교서. 예. 자, 7대 교서 중에서 첫째 뭡니까? 정전. 두 번째 대종경. 자,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강의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교단의 기본 교서, 기본 경전은 뭐라 그랬습니까? 정전과 대종경. 이 두 가지가 기본 교수라 그랬죠. 나머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참고 경전이다. 이 말 속에는요, 엄청난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참고 경전은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손볼 수도 있어요. 그러죠? 그래야지 뭐가 생긴다 그랬습니까? 제가 유연성이 생긴다. 유연성이 뭡니까? 부드러운 거 아닙니까? 부드러워요. 유연성이 생기는 거요. 자, 이 유연성.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말이죠. 유연해야 되죠? 고착돼 가지고 하나의 어떤 이념과 사상에 딱 매여 가지고 일어나는 부작용 엄청나죠?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기독교의 지금 말이죠. 중세 얘기를 쭉 하면서 제가 전에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제가 얘기했죠. 그게 죽였잖아요. 사람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유연성이 있습니까? 없어서요. 이 유연성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연성만 있는 거 하면요. 이 우리 전서라는 교서 있죠? 전서 있죠? 전부 지금 전서 보고 있죠? 교단 가면 다 전서 있죠? 자, 전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격이 되죠. 성격이 뭡니까? 격이 높아져요. 격이 높아진다 이 말이죠. 성격. 격이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서에 못 넣어갖고 지금 문제가 생기잖아요. 교단적으로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이 교리에 대한 문제가 되는지 그래서 이 유연성인데. 근데 지금도 말입니다. 그 유연성을 살리지는 못하고 불교 정전의 교리도를 우리 교리도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어디에 고착됐습니까? 참 이렇게 지금 말이죠. 이게 지금 교단의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복잡한 거요. 이것이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지금 말이죠. 문제들을 제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글쎄요, 우리는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요, 이제 문제를 우리가 이제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요. 지금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신이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도 일정한 신에 딱 고착되면 무엇이 없어집니까? 이 유연성이 사라져버리는 것이거든요. 또 그러면요. 너무 유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본래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죠.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리 가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리 가고, 이러면은요, 본래의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이 땅에 원불교를 내주신 그 본의가 말이죠, 훼손될 수도 있죠. 잘못되면요. 그래서요, 이 유연성과 이 성격성, 이 두 가지는요, 아주 상대적인 거예요. 유연성이 있으면서도 성격을 시켜야 되고, 또 그러면 전세에 들어가면 성격이 되고, 전세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락이 되죠. 가치가 떨어지죠. 전세에 못 들어가면 가치가 떨어진다니까. 경제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죠? 보세요.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이 아무리 전서가 중요하지만도 이 중요한 전서도 말이죠. 이 전서를 대할 때 우리는 뭔가면요, 거기서 유연성을 살려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살려내서 하는데, 또 제가 이제 이 강의 시작하면서, 대종경 강의 시작하면서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면요, 아무리 우리가 유연성을 적용시킨다 하더라도 정경과 대종경은 앞으로 일자 일구도 고치면 안 된다.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그 말씀.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런 이제 공부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것이 이제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첫째 제가 이제 여기서 해야 될 이제 공부고요.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공부를요. 송적벽 선지님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야 한다. 송적벽 선지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요, 이 시집품 3장에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송적벽 선지님에 대한 이해를 이제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요, 이게 이제 지금 양반이 이렇게 해갖고 지금 나갔잖아요. 나가가지고도 나가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계속 교단에 대한 활동을 했죠. 자, 해가지고 자, 연언을 달았어요. 다는데 어떤 연언을 다는가 하면 제가요, 송적벽 조송강 또 삼타원, 이타원, 장적조, 이런 사람을 연언을 달았죠. 자, 이거요, 대단한 것이거든요. 이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연언의 소중성, 송적벽 선생님 연언의 소중성, 어떤 사람을 연언으로 다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연언이 하는 역할에 따라서 나의 역할이 달라지죠. 내가 달라지는 거요. 나는 연언을 달한 사람은 저 아닙니까? 듣는데 그러면 활동은 누가 합니까? 실제로 교단을 위해서 하는 활동은 다른 그 사람이 하죠. 그 사람이 하지만도 그 사람이 하는 일의 근본을 찾아 들어가면 누가 한 겁니까? 연언이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입니다요. 이 송적벽 선생님이 이렇게 해갖고 나갔지만도 이 연언을 통해 갖고 말입니다. 교단에 엄청난 기여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죠? 대단한 기여를 했잖아요. 연언을 통해 갖고요. 자, 그래서요. 그러면은 송적벽 선지님만 그와 같은 연언을 통해서 역할을 해야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내가 어떤 사람을 연언을 단연하에 따라가지고 나의 위상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말입니다. 모두 다 우리 연타님 연언 좀 달아요. 화타님 어떠세요? 힘들어요. 힘들지. 그 힘든 일을 우리 송적벽 선지님은 보세요. 멋지죠? 이렇게 지금 해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말이죠. 의무가 있죠. 교도 4종 의무 중에서 이제 조석신고도 있고 한데 그 중에서 또 뭡니까? 구인연언이죠. 9명은 달아야 되는 거요. 그제 날이 참 더웠죠. 그런데요. 제가 예전에 원효교당 살았다 그랬죠. 그 살 때 청년에 다녔던 사람이 원효교당 제가 살 때요. 지금 어떻게 이제 해갖고 제주도 가고 만났어요. 제주도 내가 강섬나라고 가갖고 왔는데, 그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또 나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빈소에 지금 조문을 갔단 말입니다. 딱 가니까는요, 세상에 어머니가 말입니다요. 이 법납을 딱 한 영정을 딱 앞에다 모셔놨어요. 그러고는요, 의암교당에서 제를 지낸대요. 근데 딱 또 일요일이 제예요. 근데 제가 지금 문상을 하고 왔거든요. 가서요, 진영을 딱 보니까는 제가요, 필이 타고 오더라니까요. 우리 교도 아닙니까? 이 지금 이렇게 진영을 한 분이 지금 그 빈소에 못 써져 있으니까 사진 다 찍어 놨습니까? 권사님 사진 찍어 놨어요? 이거 하고? 아니죠. 법방만 입고라도 우선 찍어야죠. 화타님도 그랬어요? 연타님도? 다 찍어 놓으세요. 창타님도? 다 찍어 놓으세요. 야, 이게 어디 거요? 야. 근데 그 딱 오더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입니다요. 그 지금 저 원효교당 제가 있을 때 그분이요. 제가 원효교당 살 때가요. 그때 이제 2년 반밖에 못 살았어요. 제가요. 그게 2년 반을 살았는데 2년 반 동안에 지은 인연 아닙니까? 그 인연이 말이죠.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되면서 어제 전화가 또 왔어요. 저 와가지고요. 종제 때 저보고 의향교당에 와가지고 지금 만나자요. 그러니까 이제 종제 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이게 소중한가 하는 것이요. 절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을 어제 제가 이틀 동안 지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이거 공부를 지금 해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되는데요. 이 지금 이런 연언을 우리가 이제 그 달아야 하는데요. 그 연언이 실천이 대단히 그 중요한 것인데, 이제 지금 일어나는 세계의 그 정세를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요. 지금 일어나는 세계의 정세. 자, 이제 세계 정세를 지금 일어나는 세계 정세를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요.
지금 이제 어떤 정세가 일어나는가 하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 지금의 전쟁은요. 예전에는 전쟁하면 서로 싸움하고 안 했습니까? 근데요. 지금은 세상의 전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전쟁이. 관사님은 참. 무역전쟁. 자, 그 무역전쟁. 자, 그러면요. 그거는 뭐가 관세정쟁. 그렇죠? 지금 관세전쟁의 시대예요. 와. 이걸 지금 말이죠. 이게 완전히 전쟁의 이게 뭐 과거는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제국주의. 제국주의가 뭡니까? 가는 곳마다 깃발을 꽂으면은 자기 땅이 되는 거죠. 이게 제국주의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제국주의 때문에 일제 36년에 곤욕을 치렀잖아요. 이런 시대적인 전쟁을 우리는 거쳐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 전쟁이 아니에요. 이게 뭔가 하면 관세전쟁이에요. 관세전쟁의 시대가 지금 우리가. 자, 그러면 이제 이 관세전쟁인데요. 이제 과거시 전쟁에서 지금의 시대 이제.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관세전쟁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역전쟁이죠. 혜성님, 전쟁 많이 보죠? 그걸 많이 보죠? 아, 내가 이제 저 갖다 놨는 유인물들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는데, 아, 썩이고 뭐 그 전부 다 전쟁 뭐 다 이제 모으고 있는데, 그거 이제 모아놓고 보니까요, 그 뭐 하나 책 하나 내도 되겠더라고요, 지금. 언제 지금 엄청난,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무역전쟁의 시대예요, 지금. 무역전쟁의 시대. 이렇게 지금 이제 바뀌어져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이건 이제 이해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필요한 것이 이게 뭔가 무역전쟁에서 지금 이제 관세전쟁, 무역전쟁에서 필요한 것이 이제 뭔가 하면요. 세 가지로 대충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제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째는 이게 뭔가 하면 자강이에요. 자강이 뭡니까? 지가 강해져야 되죠. 그 두 번째는 자강을 하고 나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동맹. 동맹. 이게 필요하죠? 동맹이 필요하겠죠? 자강. 다음에 동맹이에요. 자, 동맹. 그 다음에 세 번째.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뭡니까? 그렇죠. 네트워크에는 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뭔 네트워크가 있나요? 자, 지금 손 회장은 네트워크 많지? 창탄님도 네트워크 많죠? 여기 다, 그리고 하여튼 다 네트워크 있죠? 자, 첫째. 인적 아니죠. 인적 네트워크인데, 네트워크에는 세 가지가 있다, 제가 그랬어요. 자, 네트워크의 세 가지. 첫째, 네트워크. 개인적 네트워크. 개인적 네트워크. 개인적으로도 네트워크 있어야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을 얼마나 네트워크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힘이 달라지죠?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나의 네트워크로 삼고 있느냐. 이게 개인적 네트워크. 그 다음에 두 번째. 직능적 네트워크. 직능이 뭡니까? 지금 권사님은 직능이 뭐예요? 예? 많이 하잖아요, 직능이요. 결혼 상담소 소장. 그게 직능 아닙니까?
통장, 그 직능이죠. 또 시조협회, 그것도 직능이죠. 그것도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인적 네트워크가. 예. 그래서요, 어떤 직능을 수행하면은 그 직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뭔가 하면요, 직능 수행에 필요한 네트워크가 수행돼야 돼요. 같이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이제 그리고 세 번째, 전략적 네트워크. 전략이 뭡니까? 화타님 뭐 하는 일 하나 있어요? 없는가 봐요. 다 내려놨어요? 자, 뭔 일을 하나를 하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그 일을 해내는 데 있어서 전략이 필요해요. 전략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방금 지금 아까 그 심 선생 만나가지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원광대학교 지금 그 위기에서 탈출할 때 제가 이조 장관을 내가 초청했거든요. 한 얘기를 쭉 했지만도 아이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했거든요. 그만 그 뭔가면요. 그것이 뭔가면 나는 원광대학을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겁니까? 그 필요한 전략을 말이죠.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전략을 행하는 그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지 그것이 수행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예요. 자, 이런 것으로 볼 때 이 송적벽 선지님이라고 하는 분은 말이죠. 이런 네트워크들을 말이죠. 당신이 나가서도 계속 형성했죠. 형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장을 공부하면서 송벽벽 선지님이 비록 짐을 싸고 나가셨지만도 우리 교단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또 이런 말이죠. 어떤 그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당신 스스로가 그대로 수행해갖고 우리 교단에 공헌을 했다 하는 것을 말이죠. 우리는 알고 송벽벽 선생님과 같은 이와 같은 말이죠.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시켜 나가는 이와 같은 공부와 우리가 실천을 일상생활 속에서 해나가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을 이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세 가지를 좀 셋째를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요. 지도자의 예측과 그 집단 인도의 방향, 지도자 예측. 이런 공부를 우리가 이 장에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지도자 예측.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의 예측은 정확했죠? 아니 정확 안 했습니까? 그게 지금 둘이 싸워가지고 나갈 거를 다 예측을 했잖아요. 그 조석을 해갖고 갖다 바치니까 안 잡수시잖아요. 저녁을. 그게 왜 안 잡수시냐고 하니까는 내가 이거 사는 것은 너희들이 그 도움이 큰데 내 아버지를 떠날 것 같아서 야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들 사이가 이렇게 한데 어떻게 그렇게 떠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식사 더 시켰습니까? 안 더 시켰습니까?
터졌겠죠. 근데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면 정확한 지도자의 예측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 사회를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볼 때 지도자들이 어떤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갖고 그 집단과 단체의 방향이 달라지죠. 엄청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지금 이제 그것에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얘기를 하지만도 예전에는 닫힌 사회고 이제 어두운 사회였다 그랬죠. 지금은 이제 열린 사회고 이제 복합적인 사회라 그랬죠. 제가 그런 강조 많이 드렸죠. 지금은요 열린 사회고 이제 그런 사회다 이 말이죠. 그런 사회에 우리가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요. 제가요 이제 이 지금 글을 지금 하나 읽었어요. 이제 글을 읽었는데 이게 이제 박재희라고 하는요. 박재희. 이 동양학을 전공하는 분이에요. 학을 전공하는 분이 신문에 이제 칼럼에 이제 기사를 이제 냈더라고요. 그 제목이 이게 뭔가 하면요. 제목이 어떤 제목으로 지금 이걸 했는가면요. 마음 회복력 지키는 3가지 방법. 마음 회복력. 지키는 3가지 방법. 마음 회복력을 지키는 이제 그 3가지 방법에 대한 이제 책을 글을 제가 이제 읽었는데 이 어제 모두 마음 회복력 좀 갖고 있나요? 마음 회복력. 자,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말이죠. 이 칼럼의 내용에서는 첫째 뭐라고 한 것만 이 중화예요. 중화. 중화가 뭡니까? 가운데서 화한다. 그래서 우리는요 중화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중화. 이해가죠? 중화. 이게 이제. 자, 그러면 이 중화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제 방법이요. 이제 방법이. 희로애락의 감정. 여기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희로애락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희로애락의 감정에 치우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화가 아니죠. 그래서 중화가 되려고 하면은 말이죠. 희로애락의 감정에서부터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중심을 딱 잡아야 돼요. 지금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봅시다요. 이 중화를 지금 못 잡잖아요. 그러고는 한쪽으로 자꾸 치우치지요. 어떤 지도자, 어떤 유튜브를 봤다고 그랬습니까? 아이요, 제가요 부산에 있는 예전에 같이 살았던 아주 알뜰한 변호사 교도님하고 통화를 했지만 익산에서 나오는 유튜버하고 부산에서 나오는 유튜버가 내용이 다르대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예. 자, 우리가요, 이 중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글쎄요,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송적백에게도 치우치지 않았죠? 또 김남천에게만 또 치우치지 않았죠? 그랬잖아요. 여기서 볼 때요. 송적백이 그렇게 하고 짐을 싸고 나갔지 않습니까? 나갔는데 그 사람을 미워했습니까? 미워했으면은요, 전엄과 조성강, 장적조 이런 기라스 같은 인재들을 입교를 시켰겠습니까? 연언을 달았겠느냐고요? 제가 보세요. 그렇게 이 중화의 마음을 철저하게 해갖고 희로애락의 감정에 끌린 바가 없었어요. 소태단 대종사님께서는요. 이런 마음을 우리는 말이죠, 여기서 배워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우리요, 중화 이 마음을 말이죠, 다시 여기서 이제 새롭게 지금 이제 인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은요, 지금 뭔가 하면 이 지금 신독이에요. 신독이 뭡니까? 예, 홀로 있을 때 삼가하는 거예요. 신독, 홀로 있을 때 삼간다. 이제 이 신독의 경지를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지금 이제 가져야 하는데요. 그러면 이 신독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진실됨과 떳떳함에 의지해라. 자신의 진실, 떳떳함, 여기에 의지를 해야 돼요. 타인의 평가에 의지를 하지 말자 이 말이죠. 자,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돌아보질 않고 다른 사람의 잘하고 잘못하는 것에 그게 뭔가만 얽매여서 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 이것이 뭔가 하면 신독이에요. 그래서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은 이 뭔가 하면 신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챙겨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마음의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유지할 때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뭔가 하면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덕이 뭡니까? 자덕. 스스로 얻는 것이죠. 자덕. 자덕을. 어떤 상황이고 간에 말이죠. 어떤 상황이고 간에 덤덤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떤 상황이 나에게 오든지 간에 거기에 우리가 너무 민감하지 말고 덤덤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어째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가 어렵겠죠. 그걸 이제 덤덤하게 받아서,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요. 이제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상황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 합당한 솔루션을 찾아 나가는 태도, 합당한 솔루션. 솔루션이 뭡니까? 내가 이제 이게 어려운 단어를 써가지고요. 솔루션. 철저한 사후 관리, 솔루션이라. 이 솔루션, 철저한 사후 관리. 어떤 일을 해내고 나서 자기 스스로가 자득한다 이 말은요.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해가지고 더 이상의 어떤 이상적인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대처해가는 그와 같은 마음 상태를 유지할 때 그 사람을 보고 뭔가 하면요. 자덕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덕, 스스로가 얻었어요. 자, 여기 오늘 모이신 우리 모든 분들 말이죠. 우리 자덕의 상태를 유지합시다요. 그러고 또 더 나가서는 뭔가 하면 신독을 유지하자 이 말이죠. 또 더 나가서는 뭔가 하면 중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때 또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일상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천할 때 그 사람을 보고 뭔가 하면요. 지도자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자, 우리요. 중화, 신독, 자덕 이 세 가지를 말이죠. 우리들 스스로가 다시 우리 것 삼아갖고 이 세 가지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지도자로 우리들 스스로가 모두 다 다시 태어나자 하는 것을 말이죠.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 실습품 이 장을 해서 말이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와 같은 실제적인 내용이 이런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요. 실습품 2장에서 떠나버린 참 송적벽 남아있는 김남천 떠나도 떠남이 아니요 남아있어도 남아있음이 아니에요.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속에서는요 떠나도 떠난 제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또 남아도 남아있는 제자가 아니야. 남아있는 제자에 집착하지 않고 떠나버린 제자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완전히 다 포용했죠. 포용했을 때 송적벽도 거듭나고 김남천도 다시 거듭 태어나는 그런 제자로 우리 회상에 말이죠. 공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지도자가 누구시냐? 소태산 대종사님이시다. 맞죠? 이런 말이죠. 지도자의 공부를 우리는 말이죠. 이 장을 공부하면서 그런 지도자가 되죠. 다 같이 노력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